교재를 보면 이제 교재 파일을 보면 지금 우리가 입력할 게 뭐 의료비나 아니면 보험료나 이런 것들이 탭이 서로 다른 곳에서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입력할 때 저와 같이 할 때도 이렇게 어디 왔다 갔다 할 건데 그런 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시험 때 의료비는 어느 탭에서 어떤 건 어디 탭에서 이렇게 쓰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적혀 있는 대로만 따라서 하면 되니까. 근데 적혀 있는데도 못 찾을 수 있는 것들은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외에는 뭐 다 적혀 있으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자, 여러분들은 자, 우리 파일 33페이지 있죠? 파일 33페이지에 보면 또 이 책이 생각보다 정리 잘해뒀다라고 했죠. 이런 것들 정리해둔 게 여기에 있으니까 우리 나이 따지는 건 보험료밖에 없고 제가 어제 정리할 때 이야기한 게 그리고 소득 금액을 안 따지는 건 의료비밖에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보시고 자 이론상 하나만 기억해 두세요. 지금 근로기간 제출한 비용만 공제라고 적혀 있는 게 자 여러분들한테 있을 수도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아직 지금 회사 안 다니시는 분들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대다수시죠. 그러다 올해 회사를 다니게 되잖아. 그러면 내년 2월 달에 연말정산할 때에 기부금 이걸 제외하고는 뭐 연금저축 연금 넣으시는 거 있으면 그것도 들어갈 건데 이걸 제외하고는 전부 다 회사의 근로소득자 기간 것만 쓰셔야 돼요. 그 기간 것만. 그래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위에 보면 전체 월이 아니라 월만 체크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사를 입사해서 근로소득자 기간이 되어 있는 기간 것만 월을 체크해 가지고 공제를 받으셔야 되지. 이제 과다 공제 받는 거에 대해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정리를 하겠다라는 게 세무서의 입장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잘못 정리하신 분들은 그다음 소득세가 튀어나올 거예요. 또 거기다 가산세까지 붙어서 나올 거니까 이걸 뭐 우리 본인 자신을 위해서 생각하시는데 시험 목적으로도 기부금은 근로소득자 기간이 아닐 때 것도 되는데 그거 아닌 경우에는 근로소득 기간에 한 것만 된다. 이렇게 기억도 같이 그냥 덤으로 해두시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이 아래쪽 거 신경 쓰지 말고 1번, 2번 얘도 한번 여러분들이 보세요. 자, 그럼 34페이지로 가면 이제 연말정산에 대해서 적혀 있는데 자, 이 연말정산은 자, 우측에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라고 있어요. 자, 여기로 들어가시면 자, 뭐 F2번 눌러서 한 명씩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위에 전체 사원을 클릭을 해서 전부 다 불러와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전체 사원 눌러서 우리 전부 다 연말정산 할 거니까 자 클릭을 하면 자 3명의 사원이 전부 다 불러와 줬죠. 그럼 우리 인적 공제한 것까지는 이제 들어와 있는 거고 자 지금 정산명세에 적혀 있는 이 화면이 우리 연말정산 입력 탭하고 거의 똑같은 탭이에요. 그죠? 우리 연말정산 입력 탭이 이 그림의 모양으로 같이 나와 있었죠. 우리 K랩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그럼 자 여기에서 정산명세는 여러분들이 사용할 경우가 퇴직연금이라든지 연금저축할 때 여기다 쓸 건데 이건 여기 작은 화살표를 눌러야지 들어가져요. 우리 작은 화살표 있죠? 연금저축이다, 퇴직연금이다. 작은 화살표를 클릭하면 입력할 수 있도록 들어가지고 그리고 우리 화면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월세 세액공제는 세액공제 중에 거의 마지막에 지금 현행 공제해 주는 것 중에 마지막에 만들어져서 마지막 번호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월세 세액공제도 시험 문제 보면 정산명세 탭에서 입력하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에서 이걸 클릭해서 써주게 될 거예요. 지금 이걸 제외하고는 이제 나머지 우리 보장성보험이나 의료비 같은 경우는 클릭하시면 칸이
입력할 수 없게 다 막혀 있는 게 다른 곳에서 입력한 게 반영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방금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이쪽하고, 그리고 장기주택 차입금 이자 상환에 가는 거 있죠. 우리 그 사다리 타기처럼 제가 타고 내려오고 했던 것들, 이것도 뭐 여기에서 할 건데 이건 눈에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입력을 잘 하실 거예요. 또 그 아래 주택 청약에 대한 것도 여기 아래쪽에 여기에서 체크를 해줄 거예요. 자, 그럼 정사명세에 입력하라 그러면 이 글자들을 여러분들 당연히 찾을 건데 잘 안 보일까봐 위치만 본 거예요. 문제에서 정사명세 탭에서, 월세세액공제는 정사명세 탭에서, 연금저축은 정사명세 탭에서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리 전 근무지 입력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여기 소득명세 탭에서 쓸 건데, 자, 우리 이진섭 씨 같은 경우에 전 근무지가 있을 텐데 이 사람 오래 입사했으니까 그 경우에는 자, 우리 우측 상단에 보시면 종전 근무지라는 입력이라는 버튼이 있죠. 이걸 클릭을 하시면 우측에 종전 근무지를 입력하도록 창이 활성화가 돼요.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같이 합산이 되어서 정산명세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또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자, 소득공제 적혀 있는 이 탭은 우리 그 보험료 세액공제라든지 교육비 세액공제를 여기서 쓸 거예요. 근데 우리 노현주 씨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이 보험료가 좀 여기서 편한 게, 지금 노병탁 씨가 부라고 되어 있죠. 그럼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라서 보험료 인역 안 되도록 막혀 있어요. 근데 이 칸이 한 사람당 두 칸이 있는데 위에 쪽 칸이 국세청이고 아래쪽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아닌 다른 거에서 받은 정보, 우리 소득세 시행규칙 있죠. 그걸로 받은 거는 아래쪽에 써줄 거예요. 자, 그리고 교육비도 우측에서 사람 따라서 이 교육비 선택을 해서 위에는 우리 국세청 자료, 아래쪽은 기타 자료, 이런 식으로 해서 써주게 될 거고, 의료비는 우리 K랩하고 똑같이 사람을 F2번 눌러서 선택을 해서 의료비는 입력을 할 거고, 우리 뭐 600만 원의 의료비 세액 공제가 있는데 뭐 100만 원 실손보험 받았으면 600에 10만 원 이렇게 쓰시면 돼요. 600에 10만 원. 그리고 우리 본인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면 산후조리원 2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죠. 그거에 대한 건 여기서 여부를 체크할 거예요. 이건 우리 K랩에서 봤기 때문에 조금 안면이 있죠. 그럼 기부금도 여기에서 입력할 건데, 기부금도 입력을 하면서 자, 여기에서만 입력을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 K랩에서 그 부양가족 탭에서 입력하면 작업을 하나 해줘야지 연말정산 입력 탭에 반영이 되었죠. 그때 정산명세 보내기 같은 작업을 해요. 그럼 여기에서도 이따 입력을 하면 조정명세에서 정산명세 보내기 작업을 해줘야지 우리 여기 있는 메인 탭으로 그 기부금에 대한 정보가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신용카드는 자, 처음에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건 본인만 적혀 있어요. 그럼 본인 것만 쭉 먼저 쓰는 거고, 그 외 가족들은 아래쪽에서 우리가 그 우리 가족들을 불러와 가지고 우리 가족들 카드 쓴 것들을 적어 줄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외에는 차이점이 없어요. 그럼 우리 어차피 된다 안 된다는 똑같은 기준인데 입력하는 모습이 좀 다르죠. 그래서 K랩에서 부양가족 명세 탭에서 입력하던 분위기로 생각을 하시면 뭐 거의 비슷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책을 좀 보면, 자, 지금 좌측 아래에 국세청이라고 적혀 있는 얘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우리가 정보를 받은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신용카드 내역인데 김현철 본인 거예요. 본인 거에
이쪽 다 볼 필요 없이 여기에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렇게 있네요. 그럼 본인 거니까 뭐 특별하게 문제될 거 없죠 여기에. 그래서 뭐 경비상에 따른 확인서 이런 거 없으니까 김현철 씨 클릭하시고 본인 신용카드 클릭을 하신 후에 본인 국세청 자료 위에 칸에다가 우리 일반 적혀 있는 1600만 원이 신용카드고, 다음 오른쪽에 전통시장이 200만 원, 대중교통이 100만 원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다음 자료 2번에 현금 영수증 김두식 아버지의 현금 영수증을 사용하신 게 있네요. 지금 현금 영수증의 일반이죠. 자, 그럼 아버지는 아래쪽에서 F2번 눌러서 아버지 김두식. 그럼 여기에서 아버지의 사용액 300만 원. 김현철 씨는 전부 다 기본공제 대상자였었어요.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겠죠. 자, 다음 이제 보장성 보험하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 내용인데, 우리는 여기에 적혀 있는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쓸 거예요. 김현철, 박정은, 심재철 있죠. 그럼 이 사람들을 기준으로 보장성 보험, 일반 보장성 보험 2개하고 우리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하나하고 이렇게 있네요. 자, 그럼 우리 소득공제 탭을 가서 보면 의료비 쪽에서 김장일 자녀만 빼고는 전부 다 문제가 없고, 김재철은 장애가 있어서 장애인 쪽도 활성화되어 있죠. 그럼 우리 첫 번째 김현철 본인 거, 김현철 제일 위에 본인의 보험료 80만 원을 쓰고, 다음 박정은 70만 원을 쓰고, 자, 그리고 김재철 장애인의 90만 원을 쓰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보험료 입력이 되었고, 자, 다음 페이지에 이제 의료비가 있네요. 자, 의료비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봐서 안경 구입비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50만 원이 넘게 적혀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걸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지금은 특별한 거 없이 본인의 의료비 80만 원이 있죠. 자, 이건 잠시 후에 본인 거 먼저 볼게요. 자, 그럼 의료비를 클릭해서 자, F2번 누르시고 본인 김현철. 자, 그냥 시험에서도 건수는 그냥 한 건으로 쓰라고 나올 거예요. 그럼 금액 80만 원이다 이렇게만 써주면 이제 본인 의료비 입력은 끝났고, 자, 다음 또 의료비에 황순이 어머니에 대한 게 있는데, 어머니는 지금 안경 구입비가 70만 원 있으시죠. 그럼 50만 원만 되기 때문에 우리는 380만 원만 써줘야 돼요. 알아서 50만 원 한도로 해서 70이 아니고, 그럼 20만 원 빼면 380만 원이죠. 그럼 380만 원을 자, 이제 아래쪽에 F2번 눌러서 어머니 선택하고, 자, 금액 380만 원이다라고 써주면 되고. 자, 다음
교육비에서 자, 김장일인데 대학원이다. 그죠? 지금 김현철 씨 거죠? 대학원은 본인만 되기 때문에 이건 안 되겠네요. 대학원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이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안 되고, 다음 김차일은 대학교고, 현장 체험학습비 초중고인 경우에는 30만 원 한도니까 체크를 해야 되는데, 얘는 그게 교복비 뭐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럼 850만 원 김차일은 우리 소득 금액 없었었어요. 그럼 그대로 다시 우리 소득 공제 탭에 가서, 자, 우측으로 가면 이제 교육비에 김차일 클릭하시고, 김차일 3번 대학생 위에 칸에 850만 원이라고 쓰시면 돼요. 자, 다음 제 기부금이 있네요. 자, 첫 번째 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 기부로 우리 지금 김현철 본인 거니까 되고, 대한적십자사 법정기부금이니까 되는 걸로 여기 다 들어왔죠. 자, 그럼 기부금을 클릭하시고, 자, 해당 연도 기부 명세 여기 탭에서, 자, 먼저 F2번 눌러서 본인 김현철, 자, 기부처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쓰고, 그리고 정치자금 기부 아래쪽에 보시면 20번이다 라고 나올 거예요. 그럼 20번 쓰시고, 그냥 한 건 기부 대상 금액 30만 원 쓰면 되고, 얘는 지금 국세청 자료죠. 그래서 국세청의 금전이다. 또 다음 또 본인 걸로 해서, 자, 이번엔 대한적십자사, 이번엔 법정기부금 10번 한 건 20만 원 국세청 금전이다. 자, 지금 이렇게만 입력을 하면, 자, 여러분들이 정산명세 탭을 클릭했을 때에 다른 것들은 들어와 있어요. 보장성 보험도 들어와 있고 다 들어와 있는데 기부금이 안 들어와 있어요. 그죠? 지금 의료비도 들어와 있고 뭐 교육비도 들어와 있고 다 들어와 있는데 기부금이 안 들어와 있는데, 이 기부금은, 자, 방금 우리 기부금 여기에 입력을 하셨죠? 그럼 기부금 조정 명세로 가셔서, 자, 여기 기부금 조정 명세 탭으로 가서 공제 계산 정산 명세 보내기라고 있죠? 자, 이걸 클릭하신 뒤, 자, 지금 두 개가 다 들어와 있는데 다 안 들어와 있으면 다시 한번 불러오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아래에 공제 금액 정산 명세의 반영, 얘 클릭을 해서 얘라고 하면, 자, 이제 이거에 대한 정보가 아래쪽에도 들어와 있고, 정산 명세에 가면 이제 기부금에 대한 게 우리가 입력한 것처럼 들어와 있죠. 그죠? 자, 이렇게 하면 김현철 씨, 이 사람의 연말 정산이 끝났어요. 자, 다음 이제 노주현 씨로 가서, 자, 첫 번째 박정수 씨의, 노주현이 노현주죠. 계속 노주현이라고 그래. 자, 그럼 박정수 씨의 연금저축이 있네요.
자, 연금저축은 본인 것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박정수 씨 배우자 거는 안 되겠네요. 자, 다음 보장성 보험이 있는데 노병탁 누구죠? 일단 찍어보면 알겠죠. 노병탁 기본제 대상이 안 돼서 의료비는 쓸 수가 없는 사람이네요. 의료비래. 보험료는 쓸 수가 없는 사람이네요. 기본제 대상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노병탁 씨의 보장성 보험도 안 되겠네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에 가서 자, 이번엔 의료비가 박현우 우리 자녀인데 370만 원이 있는데 위에 보니까 국세청 홈택스 실손보험조회에서 확인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이 120만 원이다. 자, 그럼 120만 원 실손의료보험 수령한 게 있죠. 자, 그럼 자, 의료비에 가서 F2번 눌러서 박현우 자, 정보는 다 뛰어넘고 한 건에 370만 원이고 실손 의료보험이 120만 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뺀 250만 원 가지고 산출을 해서 앞에 계산이 자동으로 될 거예요. 자, 다음 이제 교육비 납입 증명서가 있는데 자, 학원 수업료가 있네요. 자녀가 박영인이에요. 자, 박영인은 우리가 보면 박영인이 취약전 아동이 아니네요. 19살이다. 그죠? 박영인. 그래서 학원비는 영어 학원비는 안 되겠죠. 취약전 아동의 학원비만 되니까 그럼 이것도 안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 노현주 씨 거는 끝났어요. 이분은 별로 공제를 그렇게 뭐 많이 받을 수는 없네요. 김현철 씨는 그래도 많이 돌려받았는데 얘는 거꾸로 더 내야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이진섭 씨를 봅시다. 자, 전 근무지에서 자, 그만두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있죠. 자, 그럼 앞에 근무지에서 이제 일했던 건데 자, 여기에 먼저 근무처명, 사업자 등록번호, 근무기간, 급여, 상여. 자, 그리고 아래 내려가면 우리가 납부한 세액명세가 있는데 자, 전 근무지에서 세금 얼마 낸 거죠? 소득세 130만 2,095원을 납부한 거죠. 맞죠? 제가 대놓고 적었었잖아. 기납부세 쪽에 쓸 때 계정색 쓰라고. 그죠? 자, 그리고 자, 빠뜨리면 안 돼요. 우리 4대 보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 아래쪽에 적혀 있으니까 얘도 빠뜨리시면 안 돼요. 4대 보험 정보가 아래쪽에 있으니까. 자, 그럼 이걸 보고 자, 우리 소득명세에 가서 자, 이 앞에 종전근무지 입력 안 누르면 얘가 안 나와 있는데 종전근무지 입력 누르면 이제 종전이라고 뜨고 자, 그럼 여기에서 먼저 주식회사 레드박스 사업자 등록번호 급여 상여 자, 그리고 건강보험료 다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자, 그리고 소득세는 결정세액을 써줄 거고, 여기에서 실수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는 K랩에 너무 젖어 있는데 근무기간을 아래에 써요. 예, 빠뜨리지 마시고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5월 31일.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전 근무지 정보 입력은 끝났고, 자, 이제 다음 페이지에 자, 장기 주택 구입 자금 대출 받은 게 있죠. 자, 그럼 위에 적혀 있는 글을 보시면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이라고 적혀 있네요. 자, 그럼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자, 입력할 때에 먼저 120만 원인데 2012년 8월 달이니까 자, 이 사람은 정산명세에 가서 먼저 2012년이고, 자, 여기에 특별한 정보는 없고 고정금리 차입금 비거치식 상환 차입금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그러면 비거치식이네요, 얘는. 자, 그럼 여기에 12년 이후 고정엔 비거치 클릭하시고, 자, 이 칸에다가 금액 120만 원이다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자, 자료 3번에 자, 퇴직연금이 있네요. 자, 이진섭 본인 거고 총 20만 원 납부했어요. 그럼 퇴직연금은 자, 우리 보험료 보장성 보험 위에 보시면 연금 저축이 있고 퇴직급여 보장보험 적혀 있는데, 이거 아무거나 클릭해도 같은 화면이에요. 이 두 개는. 자, 그럼 클릭하시면 자, 연금 계좌 탭이 뜨고, 자, 여기에서 1번 퇴직연금, 자, F2번 눌러서 신한은행 계좌번호 12345-204578, 불이익금액은 20만 원이다. 그리고 확인. 자, 다음 또 보장성 보험에서 이민국 이진섭이 있는데 본인 거는 저축성 보험이니까 안 되고, 보장성 보험만 자, 이민국 뭐 09년생이니까 11살인데 뭐 소득 없으면 입력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럼 이민국에다가 80만 원을 써주면 되겠네요. 위쪽 칸이 국세청 자료. 자, 다음 이제 교육비가 고등학교 일반 교육비 학교 등록금인가 봐요. 76만 원하고 체험 현장 합습비 10만 원이 있네요. 30만 원이 아니까 둘 다 되겠어요. 자, 그럼 이지영 씨의 자, 여기 교육비 칸에서 자, 2번 초중고 클릭하고 하셨죠? 자, 여기에 일반에서 그 위에 국세청 칸에 더블 클릭. 얘를 더블 클릭하면 창이 뜨죠.
그죠? 그럼 여기에 교육비가 76만 원, 체험학습비가 10만 원이다. 이렇게 하고 확인. 다음 교복 구입비가 있네요. 똑같이 이 지형이네. 60만 원 적혀 있어요. 그러면 50만 원만. 다시 교육비 금액 더블 클릭하면 창이 뜨고 중고생 교복 구입비 50만 원. 다음 기부금이 있죠. 자, 이진섭 하늘교회. 우리 종교단체는 당연히 국세청에다가 얼마 받았다고 신고 안 해주죠. 종교단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얘네들은 사업자예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고 이건 국세청 자료가 아니고 얘는 기타 자료로 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50만 원이 있네요. 자, 이진섭 본인 거니까 문제없이 종교단체 기부금 되겠죠. 자, 그럼 기부금에 가서 자, F2번 누르고 본인 자, 교회 사업자 등록번호 하늘교회 코드는 우리 아래 보시면 41번 종교단체 한 건 50만원 구분은 0번 기타 금전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럼 더 이상 이제 없어요. 그럼 기부금 입력 다 끝났으면 기부금 조정 명세 탭으로 가서 자, 여기에서 공제계산 정산명세 보내기를 클릭하시고 자, 얘 50만원 들어와 있죠.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그럼 공제금액 정산명세 반영하시면 얘 들어왔고 정산명세에 종교단체 기부금이 공제 빠지는 세액만큼 들어왔네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진섭 씨 것까지 우리가 입력하는 걸 끝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연말정산한 거에 대해서 자, 우리가 확인을 해보려고 하면 연말정산한 거에 대해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라고 하면 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클릭하고 들어가서 자, 2020년도 귀속 근로소득 부분을 연말정산하는 건 21년 2월 달이겠죠. 그래서 2021년 02월, 2021년 02월, 2021년 02월, 2021년 02월 이렇게 하면 컴퓨터가 바로 인식을 해서 연말정산에 체크가 돼요. 그럼 이 금액만큼을 우리는 차월 2월 하면 그대로 넘어가서 다음 달 이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하면서 줄여갈 것이냐 아니면 환급 신청을 할 것이냐 이렇게 결정하게 되겠죠. 아마 올해는 뭐 거의 대다수가 다 환급 신청을 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책에 있는 이 교재에 있는 기본 예제 내용도 전부 다 저와 같이 풀어봤어요. 자, 그럼 이제 저와 같이 기출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 이제 볼 건데, 자, 여러분들 한국 공인 회계사의 자격시험 홈페이지가 있죠. AT 자격시험. 자, 여기에 로그인을 해서 자, 두 가지 방법이에요. 백데이터 이제 기출 문제 데이터를 봤는데 자, 여기에서 자, 여러분들이 고객센터의 자료실로 가서
고객센터의 자료실로 가서 기출문제로 가면 여기에 44회 TAT 2급 기출문제 답안 및 해설이라고 있죠. 지금 여기에서 이 파일을 다운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카페 이용하시는 분들은 우리 카페에 가면 기출문제 자료실이라고 TAT 2급 기출문제가 있어요. 그럼 여기를 클릭해서 44의 TAT 2급 기출문제로 들어가면, 자, 여기 아래에도 기출문제 파일이 있죠. 자, 이걸 다운받으셔도 되고, 어떻게든 둘 다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으세요. 그래서 자, 우리 이 그림 상태로 작업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압축 풀기에서 전부 다 압축을 풀어서 이렇게 폴더가 나오도록 하셔야 되지, 이 파일에서 하나만 실행시키면 데이터 없다고 멈추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 먼저 작업을 해 보세요. 여기까지 하셨나요? 수정 씨 됐어요? 자, 우리 강은경 씨 됐어요? 권수현 씨 됐어? 문주로 씨? 네, 오케이. 자, 그럼 자, 여기에서 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는 USB 메모리를 제일 먼저 줘요. 자, 시험 시작하는 시간은 자, 지금 우리 그 사이트에 보시면 자, 아마 다음 주에 이제 출력이 되는데, 자, 우리가 TAT 2급이 9시에 시작이죠. 9시에 시작이면 8시 반까지 오셔야 돼요. 9시까지는 오시면 시험을 볼 수가 있는데, 아마 8시 반이나 8시 40분에 여러분한테 USB 메모리를 나눠줄 거예요. 그럼 USB 메모리를 꽂으면 지금처럼 자, 이 파란색 파일 같은 이 파일이 있는 이제 USB를 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스마트A 프로그램이나 그런 프로그램은 다 닫아져 있는 상태에서 얘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시키시면, 자, 지금 스마트A 프로그램 열려주신 분은 닫고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확인하시면 자, 이런 창이 뜰 거예요. 자, 이런 창이 뜨면 자, 여러분들이 그 자기 수험 번호를 보고 시험 때는 입력을 미리 해두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 연습용 버전은 지금 우리 여기 사이트에 보시는 분들도 44회 수험 번호하고를 여기에다 적어뒀어요. 수험 번호하고 감독관 확인 번호. 그래서 제가 카페에도 여기 적어둔 게 이 수험 번호하고 감독관 확인 번호니까 먼저 수험 번호를 쓰고, 자, 여기 수험 번호를 쓰고 본인 이름을 쓰고 나면 이제 이대로 대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시험 때는. 그러면 이제 시험을 시작을 하면 시작하기 전에 또 이제 문제지를 나눠줄 거예요. 그럼 문제지가 A형, B형이 있어요. A형, B형의 차이는 이론 문제의 순서에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실기는 똑같고 이론 문제 순서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시험인 거죠. 그럼 그
문제지를 받아보시면 이제 어떤 형이다라고 표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들이 문제지를 받으면 표지에 그 시험도 제가 칼라라고 했죠. 그럼 시험지 표지에 A형이다 B형이다라고 우측에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열지 말라고 하면서 소책자처럼 돼 있어요. AT 시험은 시험지가. 그럼 자 이걸 가지고 여기 A형이라고 체크한 후에 감독관 확인 번호를 안 가르쳐 주고 기다리고 대기시킬 거예요. 그러다 9시 땡 하면 이제 칠판에다가 이제 감독관 확인 번호 이거다라고 이제 그날 이제 시험 때마다 다르니까 알려줄 거예요. 그럼 JY3이라고 치시면 이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열리게 되죠. 자, 감독관 확인 번호를 알려주면 시험이 바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9시 땡 하면 오시면 본인이 지금 이 작업을 그때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미리 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시험 때 지각하시는 분은 그냥 안 보는 게 좋아요. 회사도 어차피 잘려요. 똑같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자격증 따봐야 의미 없어요. 괜히 그 있는 출제위원한테 좀 늦었는데 그 감독관한테 들어가면 안 되냐고 하면서 싸우고 있지 말고 나는 저녁에 하는 일이 맞구나라고 생각하고 업종을 바꾸는 게 맞아요. 자, 그럼 우리 회계 버튼 누르고 메뉴를 보면 그냥 우리가 앞에 연습했던 메뉴랑 똑같아요. 인사급여도 누르면 방금 했던 거랑 똑같죠. 메뉴가 다 똑같은데 차이가 있다면 시험지는 여러분이 가지고 가고 자 이론 답안을 위에 보시면 답안 수록이라는 버튼이 있죠. 답안 수록. 자, 이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에 이론 문제의 답을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USB 저장 버튼을 누르고 그럼 지금 우리 USB 없기 때문에 얘가 지금 안 된다고 오류가 창이 뜬 건데 그럼 얘를 전부 다 저장을 하고 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USB 메모리를 뽑아서 감독관을 주는 건데 자 제가 마지막 날에 또 이야기할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열어놓고 가면 다른 사람이 컨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뭐 내용이 뭐 있는지 어떻게 할 거야. 옆자리 이렇게만 해놓고 가면 그래서 뭐 이렇게만 해놓고 가거나 아니면 최소화로 내려놓고 그런 상태에서 그냥 퇴실을 하세요. 먼저 나갈 거면. 왜냐하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USB 저장하고 잘 했는데도 잘 안 됐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감독관이 그 자리로 다시 가서 한번 확인할 거예요. 그럼 열어져 있으면 지워질 일이 없겠죠. 근데 닫았어도 살릴 수가 있긴 한데 불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먼저 보고 나가시는 분들은 이걸 열어놓고 그냥 이 상태나 아니면 최소화만 시켜놓고 퇴실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다 준비되셨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문제지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문제지 그 44회 TAT 2급 44회를 펴시고 자, 문제지 없으신 분들은 우리 44회 문제지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답안지 하시면 그 문제하고 섞여 있어 가지고 잘 안 보일 거예요. 우리 여기 답안지 엄청 잘 적혀 있어요. 잘 적혀 있는데 문제에 간섭하도록 적어 놨기 때문에 문제에는 어떤 문제가 적혀 있는지 여러분들이 몰라요. 어디까지만 적혀 있는지. 그래서 문제지를 열어서 이제 보시면서 저하고 이 다음 시간에 같이 할게요. 자, 쉬었다 합시다.